제3장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장 1절 지수함수를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수함수라는 것은 지수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라는 말의 의미로서 지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A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이 모양에서 이 A를 밑이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밑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를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 y는 equal ax 승꼴, 이것을 지수꼴의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라는 뜻에서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밑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밑의 조건은 a가 반드시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밑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2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a가 1일 때, 그리고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y는 equal a가 2분의 1이었다고 가정하고요. 2분의 1의 x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에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x가 원래는 이제 실수값인데요. 자연수값을 한번 넣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자연수값을 넣어 보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4승, 즉 1보다 작은 값을 거듭 하면 할수록 자꾸 줄어들죠. 자, 그리고 여기가 x가 이제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값을 다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0이면 수학에서 어떤 수가 0이 아닌 어떤 수의 0승은 항상 1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의 0승은 1이에요. 즉 요걸 통과합니다. 0,1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가 0일 때 y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값들을 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는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2분의 1은 다시 쓰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에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승이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2의 1승이에요. 즉 2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을 매끄럽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을 매끄럽게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x가 반드시 정수만 있다는 보장이 없죠. 원래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감소함수가 돼요. 정역은,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은 모든 실수가 다 정역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치역은, 이 함수의 치역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보다시피 감소함수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a가 1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1인 경우에요. 자, a가 1이면 y는 equal 1의 제하물이 몇 승인데요. 근데 여기 어떤 x승을 하더라도 1에 100승을 해도 1이고 1에 1000승을 해도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1이니까 이렇게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이제 y좌표 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는 y equal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돼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a가 1인 경우를 제외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이 있는 걸로 1번하고 3번, 즉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a가 1이 된다 할지라도 상수함수라는 좀 특별한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뭐 상관없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a가 1인 경우도 약속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가 1보다 클 때를 보겠습니다. y는 equal a가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2로 놓고 볼게요. 2의 x승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이렇게 한다면 2의 1승이니까 2가 나오죠.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죠.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이제 0일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0이 아닌 모든 수용수에 1로 약속하니까 여기 2를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래서 y는 equal ax승에서 a가 1보다 크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커질 때마다 그래프가 커지죠. 그래서 이건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역은 전실수범이고 치역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간에 다 0,1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된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수함수를 이용하면은 간단한 수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예제 1번을 통해서 수를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루트 2라는 이 수하고 그 다음에 4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의 4분의 1승을 뜻합니다. 자, 이 세 개의 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루트 2는 밑을 2로 하고 지수가 2분의 1승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4의 3분의 1승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4는 2의 제곱을 뜻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승이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2의 3분의 2승을 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수는 8의 4분의 1승을 뜻하는 경우고요. 8은 2의 3승이고 전체 4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을 바꿔서 생각하면 2의 4분의 3승입니다. 지금 이 세 개의 수는 전부 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밑이 모두 2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이 2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x값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각각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입니다. 이들 사이에 대소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4분의 3 사이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이게 더 크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작네요. 이거이므로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2의 2분의 1승보다는 2의 3분의 2승이 더 크고 2의 4분의 3승이 제일 커요. 이 말은 곧 루트 2가 그 다음에 여기 3제곱권 4를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4제곱권 8을 넘지 못하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은 여기 이제 2분의 1은 여기 있고요. 3분의 1은 여기 있고 4분의 3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했을 때 함수값,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 함수값, 4분의 3에서 함수값 보다시피 이런 대소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밑이 1보다 크면 x가 커질 때마다, 즉 지수 부분이 커질 때마다 증가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수 함수는 간단한 경우라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보다시피 증가함수잖아요. 그리고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요, 큰 x값을 대입한 것이 최대, 작은 x값을 대입한 값이 분명히 최소입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되어 있을 때 감소하는 그래프인 경우라면 작은 x값을 대입한 것이 최대, 큰 x값을 대입한 것이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의 X승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X가 간단하게 여기 X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어떤 함수가 좀 복잡하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X가 아니라 fx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가 1보다 크면은 이거 증가하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fx 중에 가장 큰 값이 전체가 최대가 돼요.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fx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최소가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역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우리 교재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든가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의 fx승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fx가 클 때 최대, 작을 때 최소가 되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fx가 크면 오히려 함수값이 최소가 되고 fx가 제일 작으면 오히려 반대로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x가 최대일 때 y가 최소, 반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반비라니까요. 이게 크면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예요. 이건 증가하는 함수고 감소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의 문제를 볼까요? x하고 y가 실수이고
x 더하기 y가 4로 주어졌을 때 3x승 더하기 3y승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x하고 y 값도 같이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3의 x승 지수함수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치역이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의 x승 분명히 양수입니다. 마찬가지로 3의 y승도 분명히 양수예요. 자, 그래서 3의 x승 더하기 3의 y승을 둘로 나눈 값은 루트 3의 x승 곱하기 3의 y승보다 크나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할 것인데요. 여기도 그냥 바로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식을 잘 보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3의 x승 더하기 3의 y승은 2배 루트 양변에 2를 곱한 거예요. 여기다 지수법칙 적용합니다. x 더하기 y승인데요. x 더하기 y가 4로 주어졌었으니까 2의 루트 3의 4승입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3의 4승에 이것은 3의 4승의 2분의 1승이라는 얘기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3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니까 9, 2, 9, 18 이와 같이 됐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18보다는 크나트니까 이 값의 최소값은 1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xy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이 xy는요. 이 두 수가 같을 때만 나타납니다. 3의 x승하고 3의 y승이 같을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요. 그래서 3의 x승하고 3의 y승이 같을 때란 얘기는 x하고 y가 같을 때잖아요. 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x하고 y가 같을 때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y 대신 x를 대입하니까 x 더하기 x니까 2x가 4가 돼야 되니까 x가 2예요. x도 y도 모두 2가 되는 그 순간에 이 값의 최소값은 18이라는 것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y는 이퀄 3의 x 플러스 4승이고요. 3의 x 플러스 4승 그리고 16에 플러스 16에 3의 마이너스 x승인데요. 이거 다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3의 4승 곱하기 3의 x승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1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인데 요거 양수고요. 얘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용합니다. 얘를 하나의 문자 양수죠. 얘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A, 이걸 B라 한다면 A 더하기 B는 2배 루트 AB잖아요. 2배 루트 AB, AB예요. 3의 4승, 3의 X승, 16, 3의 마이너스 X승, AB. 2배 루트 AB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3x승, 이거 서로 소거됐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3의 4승이죠. 이건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 9의 제곱하고 16은 4의 제곱이죠. 이제 제곱과 루트로 벗겨낼 수 있겠죠? 자, 이제 벗겨내니까 9 곱하기 4예요. 자, 36이 2배니까 72가 되는군요. 따라서 이 y값은 최소값이 7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게 최소가 나오냐면 이 두 개가 같을 때요. 근데 이제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최소값은 7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4번은 식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될 문제네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여기다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여기 보다시피 4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4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플러스 자, 이제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앞에 문자 a가 들어있습니다. a 그리고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a값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식을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은 얘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이걸 해볼까요? 이걸 제곱하면 2의 x승의 제곱은 2의 제곱 x승과 같으니까 2의 제곱 x승은 4의 x승. 같은 논리로 얘도 4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2의 제곱의 마이너스 x승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2배인데 지수법칙 적용하면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해야지 같아져요. 얘가 이거랑 같습니다. 플러스 a에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됐는데요. 잘 보면 식에 공통항이 들어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항이 있으니까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이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수함수니까 양수, 얘도 치역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으로부터 2배 루트 2개 곱하는 것은 2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데요. 지수법칙 적용하면 2형승 1, 1이에요. 요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함수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놨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나중에 씁시다. 플러스 a가 있고요. 여기도 t가 있잖아요. t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이 상수를 뒤에다 쓴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런데 t는 제한이 있어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식을 이제 우리는 그냥 y라 놔 보겠습니다. 자,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식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죠. 자, 이제 t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그럼 t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at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의 윤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경우수를 둘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그래프를 그릴 때도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얘는 처합획에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데요. 보다시피 대칭축은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2예요. 대칭축은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2인데요. 이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구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2인데 보다시피 자, 이제 지금 이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요. 여기가 지금 t축이에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즉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a 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윤곽을 아무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날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일 때가 최소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이 노란색 빗금친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더 칠하면 이거잖아요. 따라서 2일 때가 최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우수를 나눌 때 대칭축이 2보다 작은 경우일 때 2에서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에서 최소값인가 마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2의 제곱은 4, 4에서 2 빼니까 2, 2a 이렇게 되는군요. 2a 플러스 2예요. 여기가 요점에 요 값이 2a 플러스 2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최소값이 얼마이길 바라냐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걸 만족하는 것은 넘기면 마이너스 6, 나누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 3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2분의 3이면 1.5잖아요. 1.5면은 2보다 작은 범위니까 만족하는군요. 이 그림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일단 마이너스 3이 답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윤곽은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덧칠해서 다시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요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돼야 돼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이 값이 마이너스 4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4라 놓고 풀겠습니다. 요걸 좀 요게 마이너스 4라고 놓고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고요. 그러면 4분의 a의 제곱은 이퀄 넘어갔으니까 4에서 2 빼니까 2. 따라서 a의 제곱은 8. 그러므로 a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데요. 2 루트 2라면은 a가 2 루트 2라면은 자, 이제 2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2루트 2라면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A가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다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가 2루트였다면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2루트를 여기다 넣어요. 이게 대칭축이니까요. 대칭축이 2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보다시피 그림상으로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A가 2루트일 때 요거일 때 대칭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대칭축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a가 2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림상으로 대칭축이 분명히 2보다는 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보다시피 마이너스 2라면 문제 뜻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루트일 때를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t 이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였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에서 a가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예요. 약분되니까 루트이죠. 그런데 루트는 2보다는 작은 값이잖아요. 이거 역시도 문제 뜻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경우수를 나눠보니까 문제 뜻을 정확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왼쪽 그림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A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이면 이 대칭축이 이 그림은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풀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분의 3 1.5니까 2보다 작으니까 여기쯤에 있잖아요. 성립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값으로 적합한 값은 A는 3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입니다. 정정합니다. 잘못 표시했네요. 정정하죠. 마이너스 3입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이 경우는 문제 뜻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